네, 오늘 목요일 이 시간은 DK 건강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데이빗강 대표님 연결돼 있고요.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요즘에도 이제 항상 이런 건강과 관련된 정보들은 질문들이 많으시고, 새롭게 메디케어를 또 신청하셔야 되는 분들도 매년 이제 나오기 때문에, 오늘 정보 중에는 메디케어 자격 조건을 좀 알려주신다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메디컬 메디케어에 대한 자격 조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네. 매년 금액이 좀 달라져요. 아, 네. 메디케어가, 네. 메디칼이. 네. 왜냐하면, 만약 2010년도에 메디칼 가이드라인대로 그대로 있으면은, 인플레이션이 막 수익밖에 올라오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걸 맞춰주지를 못하니까, 보통 인플레이션이 되는 것만큼씩 가이드라인이 좀 올라가요. 그래서 소셜시큐리티 연금도 올라가고 SSI, 서플리멘탈 시큐리티 인컴 받으시는 비용도 올라가시고 매년 올라갑니다. 네. 올해는 이제 2024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네. 일단은 메디칼이라고 한다면은 캘리포니아에서 메디칼이고 타주에서는 메디케이드고 이런 거죠. 네, 타주에서는 메디케이드라고 불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메디칼이란 뭔지 또 그거부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디칼은 일단은 일정한 소득 이하의 인컴이죠. 그러니까 네.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되었건 펜션이 되었건 봉급을 받는 걸 다 포함을 해서 이 봉급이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밑에 있으면은 정부에서 이 사람은 의료보험료를 별도로 낼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의료보험을 메디칼이라는 그런 의료보험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혜택이 메디칼 혹은 메디케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메디칼은 그러면은 전 연령대가 다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거죠. 전 연령대가 다 가능하시죠. 그러니까 가능하신데 우리 18세 미만의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정부의 혜택이 좀 크게 넓기 때문에 인컴이 우리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메디칼과는 좀 가이드라인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네네. 18세. 네. 네네. 그러면은 이제 메디케어란 거는 65세 이상 분들이 가지실 수 있는 거죠. 메디케어라는 네. 거는 자격 조건이 메디칼보다는 좀 까다롭겠죠. 첫 번째 이제 10년 이상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되고, 물론 10년 이상 세금 보고하지 않으셨어도 본인이 돈을 주고 메디케어 파트 A,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실 때 쓰는 보험을 사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메디케어 파트 B는 이제 5년 정도 미국에서 합법 신분으로 거주를 하시고 그다음에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메디케어 파트 B의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네. 지금 올해 메디케어는 얼마 내는 건가요? 메디케어 파트 B 같은 경우는 172불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좀 한 매년 달에. 올라가나요? 매년 올라가죠. 작년에가 165불, 올해가 172불, 내년도에는 더 올라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시니어 분들도 이게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또 다 내셔야 되면은. 그렇죠. 이제 그래서 건강보험 플랜 같은 경우에도 네. 건강보험 플랜은 순수하게 건강보험 플랜은 건강 헬스 인슈런스에 대한 베네핏만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수술 받으시거나 진단을 받으시거나 진료를 받으신다거나. 그런데 이제 이게 미국의 건강보험이 프라이빗 인슈런스가 되어서 사보험이 되어서 이제 프라이빗 컴퍼니들이 마진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많이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메디케어 프리미엄을 대신 내준다는 그런 헬스 플랜도 있고요. 안경을 많이 그쵸. 지원을 많이 해주신다는 플랜도 있고 여러 가지 플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보시면은 이 혜택이 좋으면 좋을수록 실제적으로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본인의 헬스 인슈런스의 베네핏은 그만큼 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헬스 인포메이션 그런 게 좀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혜택을 받게 되면은. 그렇죠. 이 세상은 항상 공평한 법이에요. 항상 공평한데 뭐가 좋다 그래서 숨어있는 무언가가 안 좋아요. 그런 것도 잘 보셔야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뭔지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군요.
미국에서 태어나시고 공부한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 부분은. 아, 네네. 예, 그 부분은 실제로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정말 이게 필요했을 때 이제 네. 그게 차이가 나는 거죠. 네네. 일단은 그러면 이제 메디칼과 메디케어를 갖고 계시면은 굉장히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시니어 분들이. 네. 원래 메디카가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으면요. 네. 미국에서 가장 그 완벽한 리타이어먼트 플랜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메디메디라고 하는 그거잖아요. 그죠? 메디메디. 예, 예. 왜냐면 첫 번째가 이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이가 들면은 네.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이나 의료 시설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돈이 아닌 분이 많으면 뭐합니까? 클럽에 가서 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네네. 그럼요. 건강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바하마 비치에 가서 아름다운 데자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일단 내 몸이 건강해야 건강하셔야죠. 되는데 네. 완벽한 헬스 인슈런스 플랜이라는 건 이제 순수하게 메디케어하고 네. 메디칼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정부에서 지금은 완벽한 헬스 인슈런스 플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예. 첫 번째가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고 돈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20% 부족한 건 메디케어 서플멘탈 플랜을 사가지고 내가 100% 커버를 받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치료받는다. 이것도 좋지만 네네. 메디컬과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으면 플러스 알파의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냐? 네. 롱텀 케어에 대한 혜택이 있어요.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연세 드시면. 네. 오. 롱텀 케어에 대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네. 메디컬 메디케어를 갖기 위해서 뭐 나중에 어떠한 그 본인의 어떤 프로피트나 이런 것들을 일찍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어느 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메디컬 메디케어는 조금 이렇게 미국의 건강보험 중에서 롱텀 케어나 의료 시스템을 다 이제 커버하는 그런 보험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네. 메디컬 메디케어가 혜택이 적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HMO 플랜이 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HMO 플랜이 막 좋게 혜택을 주면서 좋은 혜택을 주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그 메디컬 메디케어 환자의 혜택들을 뺏어서 HMO로 많이 가입하는 경향이 있죠. 특히나 LA 네. 카운티나 서든 캘리포니아는 네. 메디컬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HMO로 들어가는 경향이 많지만 그 중부나 이게 조금 이게 보수적인 텍사스 이런 지역이나 이런 지역의 사람들은 네. 메디컬 메디케어를 가진 사람들이 절대 HMO 안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래서 네. 네. 말씀하세요.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자격 조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올해 네. 이제 그 메디컬 플랜 중에서 가장 베이직 플랜이 뭐냐면 네. 서플멘탈 시큐리티 인컴 SSI를 가지고 있는 메디컬 메디케어를 말하거든요. SSI라는 건 네. 이제 한 사람하고 부부간에 사는 걸 기준으로 따지는데 한 사람은 한 달에 인컴이 네. 순수하게 인컴이 네. 1,182불 94센트 미만일 경우 네. 그러니까 제가 데이비강이 이제 나쁜 짓을 해가지고 와이프한테 쫓겨나서 혼자서 하는데 네. 왜 소설시킬 연금이 네. 800불밖에 안 돼요. 네. 내가 혼자 살기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382불 94센트를 매달 지원을 해줘요. 서플멘탈 시큐 이걸로 밥 사 먹고 의료비 내고 네. 아니 의료비가 아니고 생활하라고 이렇게 내는 게 이제 서플멘탈 시큐 인컴이에요. 두 부부 같은 경우에는 네. 2,022불 83센트예요. 2,283불? 2,022불 83센트. 그러니까 두 부부가 소셜시큐 연금을 받았는데 네. 합한 연금이 1,500불밖에 안 돼요. 네네. 그러면은 500불을 정부에서 생활비로 지원을 받는 게 이제 서플멘탈 시큐리티 인컴 베니핏이라는 거 하고 네. 이 서플멘탈 인컴을 받는 사람들은 네. 무조건 네. no matter what 메디칼이에요. 이렇게 일단은 이제 그 자격 조건도 많이 완화됐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죠. 대신에 이제 서플멘탈 시큐리티 인컴을 받으시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생활비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네. 통장에 네. 예전하고 똑같이 2,000불 미만, 네. 부부는 3,000불 미만이에요. 통장에 그 정도만 있어야 되는 거군요. 그 미만으로. 그 이하로. 이하로. 예를 들어서 이제 네.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평생 내 애들한테 해준 거 없고 내 죽고 나면은
라이프 인슈런스 가져가라 해서 라이프 인슈런스 많이 네. 들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보통 텀 인슈런스가 있고 홀라이프 인슈런스가 그쵸? 있는데 홀라이프 인슈런스 같은 경우는 캐시밸류가 있어야 돼요. 네. 왜냐면 나중에 그 캐시밸류에서 본인의 라이프 인슈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돈이 서포트가 되기 때문에 개런티가 되기 때문에 그 캐시밸류가 있는 것도 이제 실제적으로 그 계산을 하시면은 네. 이 인컴에 아니 그 자산에 포함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해서 서플멘탈 시큐리티 인컴 받는 사람들은 네. 생명보험도 받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군요. 네. 2,000불 캐시밸류 있는 생명보험이나 3,000불 캐시밸류 있는 생명보험이 있으시면은 안 되죠. 또 통장 거래 안 할 수 있으니까 통장에 한 네. 1,000불은 놔둬야 되겠죠. 네네네. 얼마되신 분들은. 네. 그러니까 서플멘탈 시큐리티 인컴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많이 완화가 됐다는 거는 네네. 저희들도 이제 정부 정책이 하도 대통령 바뀔 때마다 바뀌고 또 레프레젠테이티브 숫자에 따라서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네. 솔직히 말해서 특히나 소셜 시큐리티 연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헷갈려서 계속 지속적으로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네. 바뀌는 거군요, 그건. 그럼요. 네. 이제 Aid and Disabled Federal Poverty Level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이제 SSI를 받지 않는 메디카를 받는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이 자산에 대한 리밋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메르세스 벤츠를 타고 다니건 집이 3채건 4채건 네. 아니면은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9만 불이 있건 10만 불이 있건 100만 불이 있건 상관이 없어요. 세이빙 어카운트에 있는 대신에- 것도 괜찮아요? 예. 대신에 네. 그 수입? 뭐가 필요하냐면 인컴? 그 네. 인컴이 1,732불 싱글 퍼슨, 네. 커플은 2,351불 미만이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수입만 보는 거지 진짜 자산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그렇죠. 자산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보지를 않는 거죠. 뭐 스탁을 해서 돈을 얼마를 스탁을 하시면은 이제 네. 디비전이 있으니까 인컴이 되겠죠. 네. 근데 은행에서 100만 불 넣어놨다고 네. 그러면 뭐 네. CD 어카운트에 넣으면 요즘 이자를 좋잖아요. 네. 100만 불이면 6만 불씩 넣으면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고. 네. 그,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자산 인컴, 순수 인컴이 네. 뱅크에서 오는 이자 소득이랄지 부동산 소득이랄지 에브리띵을 다 통합해가지고 본인의 인컴이 싱글 퍼슨일 때는 1,732불, 네. 커플일 때는 2,351불이에요. 네. 네. 그냥 이제 자기 돈 까먹고 살아라. 예. 대신에 내 임금은 이거밖에 없다. 예. 이런 개념이 이제 메디칼이죠. 네, 네. 그러면은 그 메디케어를 이렇게 받게 되면은 나중에 모든 그런 뭐 아까 전에 리빙 베네핏 이런 거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뭐 양로병원이나 제가 이런 거 알고 다. 있는 범위에서는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메디케어를 갖고 있으면 제일 좋은 게 이제 예. freedom of choice. 예. 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의사들이 여러 종류의 의사들이 있잖아. 일반적으로 한국말을 아닌 한국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1차 진료, 2차 진료, 예, 예. 3차 진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1차 진료는 이제 한국 사람의 내과 의사들, 네. 2차 진료는 전문의들, 3차 내의 진료는 병원 이런 데잖아요. 네. 근데 이제 2차 진료, 1차 진료건 2차 진료건 3차 진료건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네. 밤에 이제 갑자기 그 배탈이 난다거나 네. 아니면 고열이 온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이제 통증이 왔다거나 네. 그랬을 경우에 무조건 911 타고 가실 수 없는 거잖아요. 911 타고 가시면 뭐 메디컬 메디컬에서 다 커버하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사람 줄 서 있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 주변 가정이나 사람들이 많이 복잡하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메디컬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그 응급실에 가더라도 네. 아무 응급실에나 갈 수가 있어요. 퍼스트 초이스 응급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H형호 플랜을 가입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다른 병원에 가 있어도 3일 이상은 그 병원에 있지 못해요. 그냥 쫓겨나요. 얘네 네트워크로 가라. 네. 뭐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제 얼전 케어가 제일 문제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얼전 케어가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얼전 케어 갑자기 그 배탈이 났다든지 그 오일이 났다든지 그럴 때는 네.
일상을 지난 시간, 보통 선생님들이 9 to 5 하시고, 예약을 해도 아무리 빨리 간다 그래도 뭐 2, 3일은 걸리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뭐 새벽부터 예약 없이 새벽부터 오세요, 라인업 하세요 하는 병원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병원의 그 월정치료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프터 워킹 타임이랄지, 네. 주중이랄지 주말이랄지 이런데 네. 급하게 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네. 그 HMO 플래너가 있으면 그게 되게 까다로워요. 그렇죠. 아직 안 받는 월정치료 센터가 그렇죠. 굉장히 많고 네트워크 병원이 많기 때문에, 네. 예, 메디컬 메디케어는 일단은 그 HMO를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프리덤 오브 초이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닥터한테 네네. 샤핑을 해서 의사를 골라서 갈 수 있는 게 메디컬 메디케어의 특징이고, 네네. 이제 HMO 플래너 가시면은 뭐 안경도 주시고 뭐 식사 미리 사실 수 있는 쿠폰도 주시고 하니까 이 건강 선택할 수 있는 외의 베니핏이 많이 갖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롱텀 케어가 있어요. 롱텀 케어. 네네. 너싱홈 같은 경우는 보통 스트레이트 메디메디를 많이 좋아해요. 네. 스트레이트 메디메디. 네. 일단 그 너싱홈이라는 데에서 일단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험회사에서 간섭 받으시고 니고시에이션 하시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이분이 들어왔으면은 이 들어오신 분이 네. 치료됐고 하는 거에마다 바로바로 청구해서 돈을 받는 그런 시스템을 좋아하죠. 네네. 그래서 스트레이트 메디케이드는 네. 메디메디는 예. 제일 좋은 게 프리덤 오브 초이스. 예. 두 번째 HMO 플래너에 가도 이제 그 프리로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세 번째는 이제 너싱홈 네. 이런 것들이 갖고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네.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돈을 내고 보험 20%를 사시면서 프리덤 오브 초이스를 갖지만은 네. 뭐 롱텀 케어나 뭐 스킬드 너싱 퍼실리티. 그러니까 스킬드 너싱 퍼실리티라는 게 뭐냐면 병원에 입원했어요, 보통. 네. 보통 입원하시면 3일 정도 되면은 딴 데로 가시고 나가면서요? 네. 퇴원을 시키잖아요. 그 네. 이유가 뭐냐면 메디케어에서는 3일까지는 그 효과를 보장을 해줘요. 네. 근데 3일 이후에서부터는 까다로워요. 왜 이 사람이 이러한 진료와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다 작성을 하고 수록도 많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거를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내에 있는 것은 이제 스킬드 너싱 퍼실리티라는 거,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리해빌리테이션이라고 해요. 리헵 서비스. 대소변 보는 것도 좀 도와주시고, 네. 그 운동하는 것도 좀 도와주시고, 식사하는 것도 도와주시는 게 네. 리해빌리테이션 서비스예요. 보통 이제 수술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이 두 분 사시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강력하게 지정을 하셔야 돼요. 메디컬 메디케어는 그냥 리헵으로 그냥 가요. 프루프 없이. 네. 보험회사나 메디컬 그룹에서 예. 허가서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바로 가실 수 있군요. 그러니까 메디컬 메디케어는 이 사람 이렇게 필요하다고 의사가 사인해버리면 가는 거예요. 거기서. 네. 그러나 이제 메디컬 메디케어를 가지고 HMO 플랜을 가입했으면 그게 이제 돈 자체가 컨트롤을 보험회사나 메디컬 그룹에서 하기 때문에 리해빌리테이션을 간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환자의 입원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네. 보험회사나 그 메디컬 그룹에서의 마진폭은 줄어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래도 이제 나이 드시면 수술을 하시면은 그 나이 드신 분들 두 분이 한 사람을 이렇게 테이크하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네, 그러니까 병원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HMO건 PPO건 무조건 그 우리말로 우기셔야 되는 게 있어요. 네, 네. 여튼 이제 메디컬 메디케어를 갖고 계시면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이 있고 자격 조건에 대해서도 예전보다 많이 완화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자세히 알아보시는 거를 권하셨고요. 지금 데이빗강 선생님께서는 요즘에 이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기기들을 많이 설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앞으로의 의료 시장에 맞게끔. 네. 네. 그 관심들 계속 많으시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그 스마트 얼전 케어 센터라고 하는 그런 온라인으로 해서 네. 그 얼전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세마이 얼전 상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응급실에 가기는 아주 안타깝고 또 안 가더니 배가 아프고 네.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일 때 네. 저희들 회사에서 구매한 디바이스를 가지고
몸의 상태, 바이탈 레코드죠. 병원에 가면은 막 치료들 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레코드가 있으면서 의사한테 전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네. 당신하고 의사의 의료적인 조언하고 우리말로 이제 말신이죠, 말신. 이런 것들 처방받고 싶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돼. 네. 이랬을 경우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의사 선생님이 그걸 확인을 해요. 그래서 확인함과 동시에 그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잰 메저먼 레코드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전에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진료를 했다 그러면 이 환자분이 당뇨가 있는지 혈압이 있는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긴급하게 이렇게 진료하시거나 약국에 가서 밤에 보면은 CVS에서 처방전 날려서 처방을 먹어서 열을 떨어뜨리신다거나 그러한 시스템이 이제 네. 다 구축이 되어서 네. 저희가 한 6월 말 정도에 얼전 케어 센터, 네. 스마트 얼전 케어 센터를 오픈할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다음 달에요. 네. 스마트 얼전 케어 센터라고 하는데 네. 이제 정부에다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얼전 케어 센터는 이제 실제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이 밤늦게 갑자기 스마트 얼전 상황이 왔을 때 네. 전화번호를 누르면은 스마트 얼전 케어의 의료 담당자들이 그 의료 서비스를 해서 본인의 바이탈도 측정하시고 영상으로도 얘기해서 조언도 하시고 바이탈 메디컬 레코드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십시오 하고 하는 그런 온라인 얼전 케어 센터 서비스가 한 6월 20일 정도부터 저희들이 서비스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6월 달 다음 달부터는 또 새로운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또 네. 정보는 나중에 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데이빗 강 선생님, DK 건강과 함께하는 시간, 건강 정보 시간이었고요. 서울 메디칼 그룹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메디케어 자격 조건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정보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